임수라고 하는 이 일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는 이것은 양의 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양의 수, 목화토금수에서 가장 이제 끝, 그러니까 생명의 잉태 공간이 가장 어둡고 축축하고, 그러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것을 우리가 절처봉생지라고 얘기했죠.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듯 하지만 새롭게 연결하는 것. 수에서 새롭게 연결하는 것은 목이에요. 그렇죠? 목으로 가는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수의 색깔은 검은색이고, 이것을 우리가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북망, 산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죽음이라고도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 다시 목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어떤 싹을 틔우는 그런 어떤 관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임수든 개수가 되었던 생명 창조의 잉태 공간, 어머니의 뱃속의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양수를 의미합니다만,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렇잖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 생각, 사색, 사고, 인식, 그 다음에 수동적, 소극적, 그 다음에 모성, 희생, 봉사,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역이야.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 저장의 공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저장의 공간을 싹으로 틔우는 어머니의 어떤 잉태의 공간이니까, 수는 아이콘이 모성이야. 모성,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목화의 어머니와 금수의 어머니 중에서 어디가 모성애가 강할까요? 금수가 훨씬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명이라고 하더라도 금수의 여명과 목화의 여명 중에서 어디가 자식 사랑이 유별날까요? 훨씬 강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정묘야. 어떤 사람이 개묘야. 이런 거 보시자고. 보실까요? 정묘는 나야. 이 사람이 나야. 나를 생하지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 요분이 묘가 어머니잖아. 묘가. 나를 생하니까. 여기는 내가 생하니까 내가 어머니고, 여기는 내가 자식, 묘가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같은 어머니라도 이렇게 목의 어머니가 있고 또 수의 어머니가 있어. 어느 쪽이 훨씬 자애로울까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훨씬 자애로워요.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자애롭지. 어떤 어머니? 극성스러운 어머니야. 자식을 쥐었다 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 근데 이쪽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자애로움 그 자체만 주는 어머니예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모성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수의 영역들의 모성이 훨씬 틀려요. 주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임수일간 하면은 천간으로 보게 되면은, 천간에 우리가 삼명통해로 보게 되면은요, 삼명통해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추로 이렇게 얘기해. 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추로는 뭐예요? 가을비라고 얘기해. 가을비인데, 그러면 가을비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돼. 그래서 가을비는 한마디로 무위로 끝나게 돼. 근데 가을비는 추위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을비는 도움이 안 되니까 결론은 마침 이렇게 신해 일주가 깜도 안 되면서 수라고 하는 큰 물을 다스리려고 하잖아. 생하잖아. 지금 내가 지가 얼마나 생하겠어, 이 약한 음간이. 그쵸?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 결과가 어떻다고? 무위로 끝나기 쉬워. 그래서 신의 일주 여러분, 사업하지 마세요, 누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야. 할인, 멘토, 컨설팅, 유경, 교육, 이건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할인의 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놓고 돈 먹는 사업들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신일주 사업하면 안 돼. 뭘로 먹고 살아야 돼? 입으로 먹고 사는 사업 해야 돼. 그런데 이렇듯이 임수를 놓게 되면은 주로 가을비를 낳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임수를 놓게 되면 어때요? 임수의 특징은 뭐예요? 포용력이잖아. 응? 포용력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다 융통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바다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도야. 파도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 파도. 그래서 질풍노도를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 물의 특징은 어때요? 물의 수면하는 막 이렇게 막 움직임이 심하지만 위에는 보면 평온하잖아. 물이 얕을수록 소리가 커. 바다는 말이에요, 잔잔해. 근데 실제 그 밑은 그 말도 못해. 우리가 오리의 움직임을 보자고. 떠있는 듯 하지만은 발은 어때요? 바쁘잖아. 똑같아. 그렇듯이 이렇게 물길에 가는 길이라고 해도 물길도 작을 때 물길이지 커버리면 물길이 아니야. 그 폭력이지. 그 자체가 법인 거예요. 개인은 법을 논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는 길이잖아. 이렇게 이건 개인만 논하는 거야. 작은 물일 때. 큰 물은 법이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뭘? 그러니까 국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이 큰 권력 국가를 향해서 법을, 잣대를 바꾸는 건 당연하다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임수일간쯤 되게 되면은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시자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반드시 큰 산을 향해서는 돌아가. 근데 이렇게 작은 이런 게 딱 있어. 장애물이 어떻게 가요? 퍽 치고 가잖아. 소리를 내면서. 물은 큰 장애물을 돌아갈 때 소리 소문 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작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면서 퍽 치고 가. 그래서 물은 아이콘이 뭐 이거잖아, 이거. 그쵸? 아래로 해서 우리가 윤하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물의 순리 때문에 그래. 순리 때문에. 물은 서북에서, 북동에서, 동남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순리야. 근데 이 물의 속성이 가을비에 무위를 낳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임수를 낳았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거둬들일 때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만큼을 바라거나, 또는 내가 어떤 교육의 업상을 가지고선 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먹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어. 순리대로 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임수쯤 되면 어떻게 돼요? 질풍노도를 갖고 있는 바다잖아. 그쵸? 현하라고도 얘기해. 해수는 이제 우리가 현하라고 얘기하는데, 큰 바다죠? 지지 해수는 현하예요. 큰 바다가 됐던, 큰 강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진취력, 뭔가를 취하려면 굉장히 커버리잖아요. 큰 것만큼 욕심도 엄청나게 심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무토나 기토는 속을 파봐야 알지요. 임수나 개수는 재봐야 압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많지만 임수는 욕심의 크기가 말도 못하게 커. 근데 그 욕심이 자칫해서는 어디로 간다? 대개 무의로 가. 그래서 임수일주들은요, 첫째 조직을 다스릴 것. 임수일주들은 사학과 명식이 아니에요. 조직, 즉 조직이자 직장인명이에요. 직장인명인데, 직장인도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 월급쟁이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CEO가 있죠. 그쵸? 오너가 아닌 CEO가 있죠. 오너 같은 CEO가 있죠. 이 CEO를, 즉 관리형 직장인들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랬을 때 임수는 무의로 안 끝납니다. 근데 임수가 오너식으로다가 돈을 벌려고 가잖아요. 100% 깨져요. 자, 이래요. 보실까요? 임수는 말이에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모양이 이렇게. 이 파도잖아.
그렇죠. 파도는 누가 관장하나요? 우리가 저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가 누구를 임명했어요? 포세이돈을 임명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너예요, 오너. 여긴 뭐야? CEO잖아. 그렇죠. 해가지고 제우스가 포세이돈한테 너 파도를 관장하라고. 쉽게 말해서 조직 관장하라고 줬어. 지금 이제 바다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말이 달리는 형상이거든. 말을 관리하고. 포세이돈이 두 개예요. 말 관리하는 거, 바다를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CEO로서는 아주 잘해요. 임수를 놓은 사람들은 조직 관리의 귀신들이에요. 큰 조직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거기서 교장이냐. 대학 간다. 총장이야. 내가 삼성전자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사장, CEO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제우스를 잠깐 잊어버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능력이 좋은 줄 알고. 싹 무시하고 내가 내 사업으로 딱 가버리죠. 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무위가 딱 나와. 그래서 임수일간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뭘 중요시 여기라? 자기 현재,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임수는 조직 관리의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교육 있죠? 교육 업성을 잘 짜.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임수 자체가 돈을, 즉 제우스 오너가 꿈꿔야 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큰 사고. 그래서 임수 일주치고서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안 다친 사람 없어. 집 날리고 부부 다 날리고 그렇다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임수 일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임수는 우리가 천간 동물로 보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제비로 들어와 있죠. 천간 동물. 제비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잖아. 임수 한문 어때? 이렇게 생겼잖아. 제비잖아. 그쵸? 야, 너 제비가처럼 생겼다, 야. 야, 너 제비 같은 스타일이다. 어떤 스타일? 멋쟁이란 얘기야. 그래서 임수를 놓은 사람들은 스타일리시한 사람, 멋쟁이들이 많아요. 멋쟁이들이 많다고. 이 자형이 제비를 낳기 때문이란 말이야, 벌써. 그리고 이 멋쟁이들이 많고 몸매도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을목 같은 경우가 어떻다고요? 풀이니까. 그렇죠. 이 간목을 뚫고 나온 풀이다 보니까 가녀린 사람이 많듯이 임수 자체는 이미 태생적으로 가녀린 게 아니라 몸을 가꾸거나 다듬어서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들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가꿔진 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한마디로 세련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근데 이제 임수를 가지고선 쭉 보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목화 토금수 중에서 이렇게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임수를 보니까 목에 임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에 보니까 이모가 있고, 토에 보니까 임진과 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금에 보니까 임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에 보니까 임자가 이렇게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임수는 보니까 내가 큰 물의 덩어리로서, 물은 뭐예요? 순리잖아. 그렇죠? 지혜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임자일주가 사업 영역으로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아. 왜? 이미 사고의 영역을 놨으니까. 관념가. 그렇죠?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CEO로서는 아주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치는 업상이 참 좋고요. 조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왜? 물의 어머니를 낳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관장하고 아우르는 조직형으로서는 CEO로서는 참 좋은데, 이것이 오너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누군가를, 왜? 이 뒤에 오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오는 것이 목이잖아. 목. 그렇죠? 목을 잉태하는 공간, 목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육자 업장으로서는 딱이야, 임수가. 더없이 좋아. 왜? 목을 잉태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큐베이터야. 목의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교육 업상으로서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갖다가는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돈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와. 근데 오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대체적으로 임수들이 돈을 추구하면은 거기에는 망합니다. 제우스가 그냥 안 돕니다. 무슨 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민을 보시자고요. 이민을 보면 이렇게 큰 물가에 호랑이를 낳죠. 큰 물가에 호랑이를 낳았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민일주들.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이놈의 사람이 좋은데 물가에 호랑이를 낳아가지고 호랑이가 수영은 합니다. 하기는요. 근데 이 바닷가 앞에서 큰 호랑이가 있는 형국이고, 그러면서 또 이 바닷가 앞에서 큰 물 앞에 큰 나무가 서 있는 형국이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그러면서 이 호랑이를 낳았으니까 우왕좌왕하는 호랑이야. 왜 우왕좌왕할까요? 옛날 고소에 보게 되면요, 이민증 놓게 되면은 어떤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는 형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모를 딱 볼까요? 이렇게 이모를 보면 말을 낳았어. 말을 큰 물가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물로 데려갈 수 있죠. 먹이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말인가 했더니 여기 임수의 색깔이 뭐예요? 벌써 검정색이야. 흙이잖아. 그렇죠? 흙이야. 흙이니까 흑마를 넣은 거예요. 흑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오추마 이렇게 얘기를 해. 오추마라고 얘기하는데, 오추마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항무가 타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 그러니까 이모를 놓은 사람은 남녀명을 떠나서 배우자한테 어떻다고요? 아주 올인하는 사람이야. 전념하는 사람이고요. 대단합니다. 아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민일주가 돼도 아주 애교도 많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진의 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드디어 보실까요? 임진은 물이잖아. 어떤 물이야? 물 안에 용이 있는 형이잖아. 드디어 등용의 형태를 갖췄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용이라고 한다고? 흑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드디어 흑룡의 기상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갑진, 나무 밑에 있는 청룡인가? 병진, 태양 아래에 있는 정룡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황룡, 무진인가? 그 다음에 경진, 돌바위 아른 흰 백룡인가? 그 용 중에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임진이에요. 왜? 물 아래에 있는 용이잖아. 그래서 임진은 어때요? 대단히 자기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임진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이것이 이제 12포태, 12운성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 진 자체를 우리는 묘를 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묘를 놨기 때문에 임진 그러면 벌써 과부지명이구나. 60갑자 중에서 그 점은 안타까워. 그렇지만 임진을 낳았으니까 용이 승천의 어떤 용이니까 어때요? 자기 힘이 어떨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요. 근데 이게 진을 놓으면 용은 말이에요. 아주 이 진은 4월이잖아. 4월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엘리어트의 황무지가 있잖아. 4월은 잔인한 달 그러잖아. 용은 그래서 뭐예요? 변덕의 심벌들이야. 용이 승천을 할 땐 비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토를 놓게 되면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고. 근데 임진 일주들은 일단 머리는 좋은데 감정이 앞서지만은 이렇게 자기 기운이 승천 승룡의 어떤 그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겉도는 힘,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멀리하는 그런 힘 때문에 과부가 많은, 그래서 천상 과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일주와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임진일주다.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알았잖아 이미. 내가 이혼을 하면 과부가 되는 거고, 저 여자가 나를 차면 혼자 사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람 피우지 말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까질 때까지 사랑하는 거야. 매주 비 오는 날 장미꽃을 사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장미꽃 한 송이씩 사들고 가는 거야.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0,000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명리를 배우면은 이혼 안 한다니까요. 명리를 안 배우면 이혼해. 우리 명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현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권. 임술을 오게 되니까 어떻던가요? 큰 물